이번에는 서양의학에서 바라보는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옛 어른들이 좀 이렇게 그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예전에 노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망이라고 불렀던 이 치매라는 용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멘시아인데요. 이 디멘시아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디멘터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D라고 하는 것은 이탈했다는 거고, 멘트라는 것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 정상적인 정신에서 이탈된 것, 또는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립 피넬이라는 사람이 치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립 피넬 그 자신도 치매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걸릴 수가 있고, 영화배우가 걸릴 수도 있고, 의사도 걸릴 수가 있고, 치매를 치료하는 의사가 또 걸리기도 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의 어떤 종착역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자신 있게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뇌질환에 따른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가, 다발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런 다발성인 인지기능 장애가 그냥 뭐 보통 생활하는 지장이 없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태를 이제 치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라고 하는 것은 기억장애, 깜빡깜빡하는 기억장애 외에 한 가지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기억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언어장애, 또는 시간, 공간 능력의 장애, 그리고 성격과 감정의 변화, 그리고 판단력을 포함한 이 앞쪽내, 전두엽 집행기능의 장애 중 3가지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장애가 있는데 기억장애가 있으면서 언어장애가 있을 때, 이럴 때 치매라 볼 수 있고, 기억장애가 있으면서 시공간에 대한 능력의 장애가 있으면 치매라 볼 수 있고, 기억장애가 있으면서 성격과 감정의 변화가 있다, 이러면 또 치매라 볼 수 있고, 기억장애 외에 판단력을 포함한 뭐 전두 집행기능 장애가 있을 때 또 치매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장애가 없을 때는 이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때 치매로 정의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치매는 자가진단은 되게 위험하고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 치매의 약 50에서 70%를 차지하는 치매인데,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 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라 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은 첫째가 뭐냐면 고령,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나이.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노화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질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입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이상하게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많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의 작용인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50대 전후에, 남자들은 원래 뭐 1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50세가 넘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여자들은 90% 이상으로 있다가 10% 이하로 뚝 떨어지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기억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자인데, 기억력을 보호해주는 버팀목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50대 이후 갱년기 여성들이
깜빡깜빡하고 뭘 자꾸 잊어먹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치매가 여성 대 남자의 비율이 7대 3으로 여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여성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력,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부모님이라는 또는 할머님,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역시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 심하면은 가성치매라고 해서 이제 치매는 아닌데 꼭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듯이, 이 우울증이 관리가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90% 이상 완치가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또 한 몇 개월 치료해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우울증의 관리 치료를 받아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손상의 과거력, 이건 뭐냐면 옛날에 머리를 많이 다친 사람들, 다쳤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심해야 되고,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고, 치매 가족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자손들은 치매 위험도 검사를 꼭 미리미리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가지시고, 사람들과 잘 교류하시고, 마음의 병,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머리를 다치는 것도 치매의 원인 인자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것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고 하다가 이제 아스팔트에 머리를 크게 다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사실은 난치병이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악명이 높긴 한데, 이 알츠하이머 병도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 치료제로 진행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치매 초기는 건망기라고 부릅니다. 건망증과 유사한 증상. 치매 중기는 혼돈기, 시간, 공간, 상황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장소가 서울인데 부산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상황, 그러니까 A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B라는 곳으로 가기도 하는 이 중기가 혼돈기고, 말기, 치매 말기는 치매기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치매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초기, 중기, 말기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받았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치매가 뭐라 그랬죠? 치매는 지성의 마비가 와서, 말기 치매 환자의 세 가지 특징이 뭐죠? 가족을 못 알아봐요. 가족을 못 알아보니까 친지, 친구도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게 진짜 치매고, 그 다음에 대소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변이 나오는지 소변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저귀를 차고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 거. 그게 치매지,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 이것은 주요 신경인지장애 초기다. 그러니까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하고, 악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형 치매이기 때문에, 진행형 치매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거나 생명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방법이 없고 뭐 무조건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면 억제가 가능하고, 초기 상태에서는 건망기 정도로 예쁜 형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의 어떤 원리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매에 걸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